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도세 앞쪽 1강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양도세 두 번째를 가지고 지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는요. 지난번에 20번까지 해서 마무리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21번부터 문제를 지문을 나왔습니다. 자, 21번 내용부터 보죠.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뭐함으로써?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OX? 자, 5죠. 자, 여기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혼인도 뭐 여러 번 출제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러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성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OX. 자, X입니다. 자, 이때 직접 소유된 비용은 원래 소송 비용으로서 인정하지만 다른 소득 금액, 지출한 연도에 다른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에 뭐 했어요? 산입됐어요.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 거지. 요 산입된 금액은 두 번 공제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야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X입니다. 22번. 자, 다음 23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OX. 자, 5죠. 한마디로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OX. 자, 이건 X입니다. 자, 앞으로 증명서류에 의해서 수치 보관된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입증한 경우에만 경비 체류가 되는데 이 수치에다가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든 신용카드 영수증이든 현금 영수증이든 보관했다가 제출해서 입증을 해야지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로서 증명하든지 뭔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번은 X. 자,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양도차익을 실질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자, 지문이 좀 어려웠죠?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자, 이유는 요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면은 요거를 뺀 나머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을 무슨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래야지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했으니까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만큼은 빼주겠다. 이중공제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사업소득에서 종합소득세 낼 때 공제받은 부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문장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았던 문장이에요. 자, 25번 X입니다. 다음 26번.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현재 가치 할인 상가액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OX. 자, X입니다. 자, 이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위에 나온 감가상각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듯이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 이 상각은 평상시 소득금액에서 비용 처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했으니까 비용 처리한 거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이중 공제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거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25번, 26번 둘 다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문장 자체가 쉽지 않고요.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는 감가상각비, 또 하나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상각. 요거는 비용 처리한 거는 지출한 연도에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제외하고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6번 X. 다음 27번입니다.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에 환산 취득가에 감정가에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오, X. 자, X죠. 순서가 틀렸죠. 1번 매매 사례가에, 2번 감정가에, 3번 환산취득가에, 4번 기준시가. 이게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요 환산취득가액이 먼저 오면 안 되고요. 감정가액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약으로 암기할 때 매, 감, 한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 당시 가액인 실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추계조사할 때 이게 추계조사인데 추계조사 결정할 때는 매감, 한기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7번은 X입니다. 다음 28번.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러면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건 5가 되겠죠. 앞으로 미등기 하면은 장특공, 기본공제 다 배제하겠다 이거죠. 등기하고 바로라 이 뜻입니다. 자, 28번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9번은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 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무슨 공제?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여기까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자, 다만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그렇죠. 기본공제는요. 선택이 아니라 순서예요. 빨리 판 것부터 250만 원을 기본공제 해주면 나중에 판 거는 기본공제 안 해주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대로? 순서대로 공제한다. 다만 단서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외의 금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다른 감면소득이 없다 그랬으니까 요번에 판 거부터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9번 5고요. 다음 30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용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OX. 자, 옵니다. 양도소득은 우발적인 소득이고요. 별도로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종합소득세 매년 내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일명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하는데 이때 구분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가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31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손해죠.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OX. 자, X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뭐 분양권이라든지 당첨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이런 권리에서 발생한 손해, 마이너스는요. 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하고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할 수 있다 그래야죠. 없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분양권에서 손해본 거나 토지에서는 통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31번은 있다 그래야 됩니다. 다음 32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 원입니다.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실제 약간의 계산이 필요해요. 자, 공식인데 양도차익을 구하려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구할 때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뺀 나머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 줘요. 그러면 요거 1세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충족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전액 과세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도 아니라 12억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면 양도차익은 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양도가액이 15억이에요.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를 구하면 양도차익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1억 나와야 돼요.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3억 원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얼마다? 1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번은 X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몇 년?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2월 과세 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이 경비 처리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그래서 이건 X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 최근에 2번을 나왔는데 2번 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번 다 틀리게 됐으니까 꼭 주의할 점은 필요경비에서 원래 증여세는 경비 처리 안 해주는데 무슨 과세시? 2월 과세요. 2월 과세 시에는 배우자 직계인배 2월 과세 시에는 증여세를 낸 만큼 나중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3번은 X입니다. 다음 34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러면 부당한 행위로서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됐다. 이때 양도세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연대어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우리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가장 우회 양도는요. 증여자가 원래 수증자가 낼 거를 부당거릴 때는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해요. 이때 수증자는 증여자를 대신해서 연대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O입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야 돼요. O. 자, 35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 요거하고 비슷한 문장 같은데, 자, 요때는 주의할 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는데 그 증여받은 자가 팔아서 증여자인 거주자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요거하고 똑같아요. 과세되는 경우 이때 수증자가 부담한 요 증여세는요, 처음부터 증여세 납부가 없어요. 증여세 납부했으면 환급해줘요.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X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위에 나오는 배우자 직계묘속 2월 과세 시 부담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특수관계자 부담거래는 이 양도자한테 증여자한테 직접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대신 돌려준다든지 또는 부과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야지 요거 산입한다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X입니다. 자, 35번에 틀린 말이었고요. 36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5억 원이다. 그러면 3억 원 이상 차이 났으니까 부당거래가 되겠죠.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그 양도가액을 뭐에?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OX. 자, 5죠. 부당거래하면 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대로 따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거래니까 그때는 부당거래일 때는 시가대로 따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36번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으로 가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양도세율은 100분의 40이다. 자, 6개월 보유했으면요. 100분의 40이 아니죠. X. 100분의 몇이다? 50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제 100분의 40은 아닙니다. 자, 다음 38번.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1년은 넘었지만 2년 미만 등기된 상업용 건물 양도세율은 100분의 40이다. 누진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 원래는 비교해서 큰 건데 일단 누진세율보다 저게 크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OX. 자, 5입니다. 좀 아까 이 1년 미만일 때는 50%라고 했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가 100분의 4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38번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이 분양권입니다. 10개월.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OX. 자, 5죠. 분양권을 단기 거래하면 1년 미만, 1년 미만일 때는 100분의 70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10개월이면 1년 미만이니까 70%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40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율은 100분의 70이다. 자, 보유기간이 몇 년? 1년 미만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은 세율이 좀 세요.
그럼 1년 미만이다 그러면 100분의 70이다. 5x. 자,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단기 거래하면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라도 50%인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 1년 미만이라도 70%고요. 분양권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이니까 세목마다 이 과세 대상물마다 요 비율이 다 틀리니까 잘 여러분들이 숫자니까 좀 암기를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양도세는 두 번째 2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